미국이나 우리나 이제 며칠 상승에 따른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 국면인데요.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 시황 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뭐 휴일이 중간중간 많은데요. 수요일 날 휴일 있으면 안 됩니다. 신 이사님 얘기를 못 들어서 오늘 주제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 신제품을 공개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 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애플의 AI 참전, 이걸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거고요. 먼저 미국 증시가 FOMC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최근 꽤 강한 상승 흐름입니다. 어제는 좀 쉬었지만 글로벌 증시하고 이제 매크로 변수 좀 체크해 주세요. 일단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고용 지표가 이제 부진하게 나오면서 네. 금리도 좀 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항상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인상이냐 인하를 놓고 계속 시장에 노이즈가 생기기는 하는데 네.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되게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어떤 고용 지표보다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러니까 뭐 퀄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폭스콘 같이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 그리고 또 그것이 AI 반도체와 어떤 향후 실적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 우리나라도 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예. 반영이 됐고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연휴 전에는 항상 우리나라의 어떤 고질적인 어떤 수급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연휴가 길면 불안 심리를 일단 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약간 이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분위기는 안 좋았죠. 근데 최근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뭐 IT 종목, 뭐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IT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라고 할까요?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어떤 주식시장 흐름 대비했을 때 특히 이제 일본의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은 분위기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어떤 AI 관련된 반도체 장비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가 장후반 되면 견봉이 많고 예. 예, 플러스로 시작했다 마이너스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인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완전히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인 그런 연유도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이 이후에 새로운 어떤 좀 뭔가 모멘텀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섹터 어떤 산업 내에서의 그 변화된 흐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어떤 AI 투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것은 B2B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기업 간의 어떤 주로 기업 간의 어떤 이런 산업 구조상에서 나오는 네. 큰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서버에 관한 투자. 맞습니다. 예. 슈퍼컴퓨터 우리가 가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후에는 하반기부터는 온디바이스, 진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피부를 느낄 수 있는, 왜냐하면 B2C 시장도 B2B 시장 못지않게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반도체 쪽에서는 AI 반도체 쪽에서는 좀 이런 식의 흐름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 관련된 포트로 미리 좀 짜놔야 된다, 공부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흐름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상승 트렌드, 예. 그리고 그 가운데 AI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AI는 B2B에서 B2C로의 영역의 확장이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하셨고요. 애플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뒤처진 것 같다가 결국은 이제 애플도 AI 쪽에 참전을 이미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는 이제 아이패드 공개하면서 AI 기능도 이제 넣습니다. 이제 애플의 AI 시장 참전,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투자 전략, 반도체 어떤 투자 전략이 그동안에는 어떤 전공정 부분에서 AI 반도체에 관련된 장비, 선제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장비죠.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 반도체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장비 회사들이 있는데. 후공정 아니에요? 후공정? 맞습니다. 후공정에서 패키징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들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레거시도 좋아지면서 전공정도 지금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골고루 다 좋긴 한데 사실 반도체 업황이 다 좋다고 해서 종목이 다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반도체 장비 쪽으로 우리가 관심 가졌다고 하면은, 지금 특히 이제 애플이 과연 어떤 디바이스를 내놓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갤럭시 24 나왔을 때 그 통역 기능이라든지 몇 가지 그냥 맛만 보여준 이런 AI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있던 모바일의 그 내용 자체가 메모리라든지 GPU, CPU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뀐 형태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의 것을 좀 더 이제 응용해서 나온 것이고 실제로 앞으로 나올 그 디바이스는 이제는 이 그래픽 카드라든지 GPU라든지 CPU가 변화된 형태, 그 메모리도 그에 맞는 변화된 형태로 나올 것이다. HBM 같이 맞춤형 반도체가 아마 온디바이스 시장이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열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 전략은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 가장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20일에 있을 건데 뭐 그럴 거예요. 만약 실적 안 나오면 당연히 또 관련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못해서 조정받는다고 하면은 온디바이스 관련된 수혜주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 애플이 이제 그 세계 개발자회의에서 이제 큰 어떤 온디바이스 AI에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고 이미 얘기를 하는 상태고요. 애플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온디바이스 시장을 가냐에 따라서 이 디바이스 시장의 일대 변혁,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핸드폰에 안에 이제 내용물들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는 더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뭐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기대치를 높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잘 나오면은 뭐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이고요. 그럼 아마 애플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더 크게 아마 시장 기대감이 커질 것인데,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쳐서 전체적으로 조정받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온디바이스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저는 자꾸 이제 최근에는 계속 반도체 얘기만 드려서 뭐 이렇게 그렇긴 합니다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이라든지 뭐 변압기에서 이제 전선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태고. 초반에도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한 얘기도 이제 우리가 언급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이후로 뭐 전력 변압기 쪽은 뭐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죠? 그렇죠. 아직도 뭐 이렇게 뭐 싸다고. 왜냐면 이제 뭐 그 AI 반도체 시장, 그러니까 AI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뭐 1, 2년 정도로 뭐 산업이 좋았다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다양한 산업군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에 3, 4년 이상의 어떤 장기적인 흐름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변화되는 흐름 안에서, 왜냐하면 이런 모든 섹터가 뭐 처음에는 AI 반도체 시작했다가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변압기, 그리고 전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모든 것이 그냥 한꺼번에 막 테마성이나 어떤 산업성으로 붐이 일으켜진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AI 반도체를 시작했다가 계속 이게 이 순환매가 되듯이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는 이제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이후에 있을 온디바이스, 이제 우리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온디바이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온디바이스가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온 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 온디바이스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는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주로 이제 하루짜리가 많습니다. 그날 오르고 그날 떨어지게 하는데요. 이제 트렌드, 이런 그 트렌드는 큰 시세를 주죠. 트렌드 변화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애플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을 포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AI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사활을 걸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 엔비디아가 이제 5월 20일 날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다 주목하고 있는데, 만약에 잘 나오면 전체적으로 좋다 그랬고, 엔비디아가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밀리게 되면 엔비디아를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온디바이스 단의 기업들을 살 기회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시장이 조정받게 되면, 대장주가 조정받게 되면 모든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받기 때문에 그런 조정 구간을 이용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뭐 이게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관련된 투자 관련된 장비주들은 약간 당분간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투자는 계속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워낙 큰 투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향후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기 전까지는, 확인하는 구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오히려 6월에 있을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때 나올 언급들에 관련된 실질적인 직수혜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소위 말해서 억울하게 조정받는 종목들을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미리 공부를 해놔야 살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런 종목들을 공부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 가운데 관련해서 AI 모멘텀의 변화들, 이런 거 관련해서 주목할 기업들 보겠습니다. 이쪽 반도체나 AI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관심주 관련된 주를 한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면 뭐 쭉 다 끌어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각계격파로 우리 히든 밸류처럼 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스터디하고 가고 다음에 또 이 종목 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세요? 오늘 ISC고요. 네. 지금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고 러버핀 만드는 회사고 아마 요 전에 제가 리노공업 말씀을 드렸을 네. 거예요. 네, 리노공업 말씀드렸을 때도 ISC를 언급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스트 관련된 업종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온 디바이스, 디바이스 시장이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테스트 시장의 어떤 먹거리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특히 뭐 리노공업 전 세계 어떤 테스트 후공정 테스트 업체 칩을 테스트하는 업체들이 보면 모든 칩을 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의 전체적인 매출 규모를 본다고 하면은 전체 시장의 한 70% 정도는 비메모리 그리고 30% 정도는 메모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비메모리가 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칩들을 다 검사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비메모리 시장이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메모리 시장은 아시겠지만 소품종으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칩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종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향후에는 지금 애플이 온디바이스 관련된 어떤 새로운 기기를 갖고 나온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그 경쟁사들도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칩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과연 그런 새로운 칩이 나왔을 때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앞단에서 테스트를 해주는 업체가 가장 수혜가 크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도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반도체 시장이 사실 되게 답답하다. 오전에 되게 미국장이 좋아서 오전에 기대감 갖고 나오면 항상 플러스 시작했다 마이너스 시작하는 종목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 보면은 테스트 업체들이 굉장히 초강세입니다. 그래서 YC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최근에 신고가 나오고 있고 리노공업도 핫했고요. 맞습니다. 프로브카드 관련된 뭐 타이거 엘렉이나 특히 이제 외국의 프로브카드 전 세계 1위 회사가 펌팩터라는 회사인데 네. 최근에 거의 한 20-30%가 급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테스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흐름으로 온 상태고 특히나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율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테스트를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업체들의 어떤 이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리노공업도 잠시 이제 언급드려야 되는 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뭐 포고핀이든 뭐 러버핀이든 간에 테스트 전체적인 시장에 같은 이제 경쟁사지만 같은 섹터에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리노공업의 흐름이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 보면은 대형주 그러니까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없죠. 왜냐하면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뭐 하이닉스, 3위가 한미반도체, 그다음 네 번째가 ISC, 네 번째가 리노공업인데 리노공업은 최근에 신고가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봤어도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은 없거든요. 근데 리노공업이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테스트 시장이 가장 앞단에서 실적 수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반응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리노공업은 특히 이제 애플향으로 관련된 테스트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수혜주로도 거론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관련해서 ISC 같은 경우, 그러니까 ISC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맞습니다. 오늘 예. 그 기업이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 리노공업과 ISC의 가장 큰 차별점은 뭐냐면 검사 방식, 검사를 하는 그 소재에 있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포고핀이라고 하죠. 리노핀이라고도 하는데 그 핀 자체가 메탈 기질로 돼 있고요. 그리고 ISC 같은 경우에는 러버 타입, 그러니까 끝이 고무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리콘 러버 타입 소켓이 있고 포고핀 타입의 소켓이 있는데 저 소켓 안에다가 칩을 넣고요. 그 소켓 테스트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저 밑에 스프링 핀이라고 돼 있는데 저기에 이제는 포고핀이나 아니면은 그 러버핀이 들어가서 무수히 많은 기본적으로 칩들이 소켓이라는 저거는 이제 소모품이에요? 맞습니다. 사용하면서 계속 버리는 거 아니고 일정 구간 사용을 하면 또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소모성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소모성인데 앞으로는 이 개수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AI 관련된 디바이스들이 새롭게 이제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인데 그 안에 있는 디바이스들 안에 있는 칩들이 기존의 칩이 아니고 새로운 칩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그것이 구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당연히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테스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그 비교한 거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ISC 같은 경우에는 뭐 대주주가 이제 SK 그룹이고요. 지금 ISC 같은 경우에는 고무 형식으로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포고핀 같은 경우에는 메탈 형식으로 돼 있는 것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포고핀과 러버핀이 뭐 사용 구조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고요. 러버핀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단가가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포고핀 메탈 형식으로 되어 있는 포고핀 같은 경우에는 메탈 형식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좋고 오래 쓸 수가 있고 좀 더 정밀한 테스트가 가능하다. 대신에 이 메탈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칩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러버핀 같은 경우에는 칩에 손상이 덜하겠죠.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포고핀에 주력이 돼 있고요. 러버핀을 사실 ISC가 유일하게 개발에 성공해서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ISC의 매출의 일정 부분도 이 메탈로 돼 있는 포고핀이 지금 형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리노공업 언급드린 이후에도 이제 당연히 이제 ISC도 제가 언급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실적이 약간 좀 왜냐면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리노공업은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예. 1분기도 좋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ISC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가 실적이 좀 미스났기 때문에 1분기도 확인해야 된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실적이 안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뭐 쇼크 정도는 아닌데 예상치보다 많이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마이너스에서 그냥 플러스로 그냥 바로 그냥 돌려놨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그렇게 주가가 바로 반등한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어차피 하반기에는 이 디바이스 시장의 열림으로 인해서 이 테스트 시장이 새로운 계약 국면을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가 리노공업, ISC 모두 주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뭐 ISC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이런 테스트, 후공정 테스트 시장의 전체 시장 규모가 7대3, 빈메모리가 7, 메모리 시장이 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이 메모리 시장도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맞춤형 디램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디램 시장이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HBM도 어떻게 보면은 맞춤형 디램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향후에 우리가 스마트폰의 새로운 어떤 그 디램 형식, HBM을 아마 스마트폰에는 바로 못 쓸 건데 분명히 이 스마트폰에도 HBM의 형식과 같은 어떤 메모리가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테스트 시장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네. 가장 실적단으로는 지금 테스트 관련된 이런 그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는 하반기까지는 굉장히 실적단으로는 네.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ISC도 이제 1분기 실적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4월 중순에 좀 조정받은 게 실적 우려로 선조정을 좀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시장은 맞습니다. 아니까 그죠?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실적 네. 발표가 되고요. 오히려 그리고 주가가 돌려서, 올랐어요. 예.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뭔가 악재가 해소되고 네. 기대감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밸류나 가격 좀 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마 ISC 같은 경우에 사실은 ISC가 작년에 우리가 AI 반도체 나왔을 때 리노공업보다 먼저 움직였거든요. 예. 수혜가 더 크다고 시장에서 예상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리노공업이 역전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아마 전고점 부근 이상까지 한 12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7만 2천 원 정도를 보고 아마 이제 6월에 있을 애플의 어떤 세계 개발자 회의 그 이후까지도 보시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